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를 위한 투자와 경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강에서 우리는 돈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믿고 사용하는 교환과 가치 저장의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남긴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구매력이다. 오늘 강의는 바로 이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통장에 100만원이 있으면 숫자는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내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가? 그리고 왜 투자라는 공부가 필요한가?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투자가 단순히 욕심을 내서 돈을 많이 벌려는 행위가 아니라 내 노후 자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부라는 점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장보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10만원을 들고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가 꽤 묵직했습니다. 쌀, 반찬거리, 과일, 고기, 생필품까지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같은 10만원을 가지고 장을 봐도 생각보다 많이 담기 어렵습니다. 돈의 숫자는 똑같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힘, 즉 구매력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돈의 숫자와 돈의 가치는 다릅니다. 숫자는 통장과 지갑에 표시되는 금액입니다. 가치는 그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입니다. 시니어 투자 공부는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지속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전반적이라는 말입니다. 사과값 하나 올랐다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식비, 외식비, 교통비, 전기요금, 의료비처럼 생활 전반의 가격이 함께 오를 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둘째, 지속적이라는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품목이 비싸졌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은 단순한 가격 변동입니다. 그러나 생활 전반의 비용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의 돈은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가격표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의 문제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수요 증가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물건은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명절 과일값이 오르거나 인기 상품 가격이 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는 비용 상승입니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 운송비, 전기요금이 오르면 기업은 물건을 만들고 파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셋째는 통화량 증가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같은 물건을 두고 더 많은 돈이 경쟁하게 됩니다. 넷째는 환율 상승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원자재, 식품,
부품 등 많은 것을 수입합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것이 생활 물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는 수요, 비용, 돈의 양, 환율이 서로 연결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에서 금리, 환율, 유가, 물가를 계속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인플레이션은 숫자로만 보면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매우 직접적입니다. 식비가 오르고 공과금이 오르고 병원비와 약값 부담이 커지고 교통비와 주거비도 영향을 받습니다. 시니어들에겐 인플레이션이 더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임금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줄어들거나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실제 생활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앞으로 생활비 상승을 견딜 수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금 이자가 있어도 내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투자 상품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예금은 숫자를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매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명목 금리는 은행이 표시하는 이자율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이자가 연 2%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물가가 4%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 숫자는 2%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4% 올랐습니다. 그러면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는 약 2%의 손해를 본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금 2%에서 물가 4%를 빼면 실질적 금리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말은 예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금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생활비와 비상자금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돈을 예금에만 두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인플레이션의 힘은 커져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하루아침에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년 3%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면 매년 3%씩 물가가 오를 때 오늘의 돈 100만 원의 구매력은 10년 후에는 약 74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20년 후에는 현재 100만 원의 구매력이 55만 원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숫자 100만 원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살 수 있는 양은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노후는 길어졌습니다. 60대 이후에도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돈이 충분한가만이 아니라 이 돈의 가치가 오래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 투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투자의 목적은 단순히 큰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투자는 무리한 고수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을 이기고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자산 관리입니다. 예금만으로는 물가를 따라가기 어렵다면 일부 자산은 물가를 이길 가능성이 있는 곳에 배분해야 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달러, ETF 같은 자산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 생활비, 건강 상태, 투자 기간, 위험 감당 능력에 맞게 조심스럽게 배워가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투자한다고 해서 모두 물가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투자하면 예금보다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안정성이 높지만 물가를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채권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은 기업 성장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이 큽니다. 부동산과 금은 실물 자산 성격이 있지만 사고 팔기 어렵거나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적과 기간, 현금 흐름, 위험 감당 능력에 맞는 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는 상품 선택보다 구조 이해가 먼저입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장의 숫자를 지키는 것과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통장에 100만 원이 그대로 있어도 물가가 오르면 실제 구매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가 붙어도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실질 가치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는 돈 욕심이 아니라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공부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물가가 오르면 돈의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둘째, 예금 이자가 있어도 실질 가치는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는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강 금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걸 공부하겠습니다. 금리를 알면 예금, 대출, 주식, 채권, 부동산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